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SBS 뉴스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전체 수사단이 꾸려지는 다음 주부터 일단 한 달 시한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네, 군의 정치 개입 금지를 제도화할 특별법도 추진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 하루 만으로 창군 이래 첫 독립수사단입니다. 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채 군 검사 등 30명 규모로 구성되고 활동 시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번 주 이제 인선을 좀 끝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실제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게 됩니다. 군은 정치 개입 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관이나 지휘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통한 무역 전쟁에 미국 안에서 정치권, 산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부과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미 상원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길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결의안을 88대 11로 통과시켰습니다. But if he goes over the brink, it's catastrophic. And right now on soybeans and corn in my state, it is catastrophic with the dramatic drops in prices. 하지만 법안이 아닌 결의안만으로는 미 의회가 백악관의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조치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입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미국 국민이 느낄 물가 상승 효과도 클 전망입니다. 미국 소매산업 지도자협회는 성명에서 미국 내 가계가 벌을 받는 대상 중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에서도 관세는 명백한 세금이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보복을 불러와 미국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기업 최대 이익단체인 상공회에서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습니다. 고용지표 악화와 대외무역 전망 등 국내 경기 여건이 금리를 올리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인상한 이후 8개월째 동결됐습니다. 3박 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두 번째 방문 국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현지에서 남승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식 환영식에 이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어 열리는 리센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우리 신남방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양해 각서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 뒤에는 친교 행사로 싱가포르 정부가 배양한 난초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식에도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북미 정상회담 개최주임을 반영하듯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북미 회담과 한반도 상황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일거에 해결되긴 어렵다며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시기와 형식 등을 놓고 남북 또
북미 간의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 구축 차원으로 주한미군과는 관계가 없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결과에 대해서 백악관이 최악으로 판단했다고 미 CNN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수십 년간에 걸친 북한의 도전을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백악관 분위기가 더할 수 없이 나빴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기간 북한이 대화를 진전시키는데 진지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NN의 보도는 김 위원장과의 신뢰를 강조하며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언급과는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핵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도전이라며 이런 전략적 선택이 잘못이라는 걸 이해한다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변화가 일어날지는 북한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CNN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지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좌절감을 누그러뜨리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 측인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와 북한군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만나 유해 송환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 쪽에는 미군의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는 데 사용될 나무 상자 100여 개가 차량에 실린 채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가 축구종과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오른 크로아티아는 프랑스를 상대로 첫 우승을 노립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성체 모독 논란에 휩싸인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워마드 게시글에 성당에 불을 지른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게시글은 천주교와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인신중절이 합법화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에 성당 하나를 불태우겠다고 적혀 있으며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버 양모 씨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 사진 유출 사건 첫 번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시신이 A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신시장 이전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이어오던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일부 점포에 대해 오늘 강제 집행이 예고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법원 행정관 150여 명이 구시장에 투입됐고 구시장 상인들이 이를 막으며 2시간 넘게 대치를 벌였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은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철수하며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지체를 안고 있는 순식이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청년 재구를 하룻밤 재워보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재구는 이 짧은 인연을 핑계로 순식의 집에 눌러앉아 식구 행세를 합니다. 낯선 불청객의 등장으로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했던 순식의 가족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재구 같은 거 알아 그래? 장애인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애리조나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계획도시 서버비콘. 평화롭고 아름답던 마을에 강도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내를 잃고 완벽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가드너. 그러나 그 뒤엔 추악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I want all of it.
미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다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각본을 쓴 코엔 형제의 섬뜩한 유머와 풍자가 돋보이는 범죄 잔혹극입니다. 성공한 외과 의사 스티븐에게 한 소년이 다가옵니다. 스티븐의 주변을 서성이며 딸과 아내에게까지 차례로 접근하는 의문의 소년 마티. 집요하게 스티븐과 가족의 삶을 파고드는 데는 섬뜩한 이유가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스릴러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6포인트 상승한 2282.78을, 코스닥은 4.5포인트 오른 809.226억 원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72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다소 우세합니다. 철강, 금속이 오르고 있고 화학과 음식료품도 강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일 동반 하락했던 현대차 그룹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실적 기대감에 LG생활건강과 삼성 SDI가 강세를 기록 중이고 롯데케미칼도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되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모레퍼시픽과 KTNG, NC소프트 등도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9.4원 오른 1129.4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더위 불쾌감이 확 느껴지시죠? 폭염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됐고 서울에도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 폭염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되는데요. 이들 지역 오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치솟겠고 그 밖에 많은 지역도 30도로 웃돌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기온이 32도, 강릉이 33도, 대전과 대구가 35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구름에서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찜통더위만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뭐지? 꼬리가 긴데? 누구야 맞아?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대.